자, 이제 첫째 마당 오토캐드 2016 기본 익히기에서 이번에는 2장입니다. 도면 작업 시작하기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이죠. 첫 번째 작업 공간 설정하기입니다. 명령어는 WS Settings라고 되어 있는데요. 페이지는 여러분들 교재 45에서 46페이지 내용입니다. 작업 공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주로 알고 계시는 아까 여러분들 작업 공간 설정에서 제목 표시줄, 화면에 최상단에 보이는 제목 표시줄에 보시면 제도 및 주석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아까 보셨던 것처럼 3차원 3D 기본상, 3D 모델링, 이 세 가지 항목을 작업 공간을 편의에 맞춰서 설정할 수 있는 것이죠. 2D일 경우에는 제도 및 주석, 3차원 모델링 할 때는 3D 모델링 또는 3D 기본상, 여기에서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오른쪽 하단 밑에 작업 공간 전환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체크를 하시면 마찬가지로 변환이 됩니다. 이 부분은 아까 앞절에서 전체적인 내용 설명할 때 한번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여기까지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만들기 교재 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령어는 NEW이고요. New라고 하면 되는데 단축키로는 컨트롤 N이 되겠습니다. 컨트롤 N을 사용하셔도 되는데요. 여기 신속 접근 도구막대 상단에 보시면 제일 첫 번째 있는 아이콘입니다. 여기 빈 문서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템플릿 선택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열기라고 누르시면 새로운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근데 보시다시피 그리드라든지 이 큐브 상자가 뜨게 되거든요. 불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초적인 내용을 하실 때는 시작에 가셔서 템플릿에서 템플릿 없음 미터법 이것을 클릭하시고 로드 하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빈 문서가 뜨게 됩니다. 여기에서 작업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면 저장하기입니다. 교재 48페이지에서 4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영문 명령은 save, qsave 혹은 save as가 되겠습니다. 화면으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서는 세 번째 저장, 다른 이름으로 저장, 이러한 내용들이 되겠고요. 퀵세이브 같은 경우는 저장이 된 상태에서 한 번 더 저장 버튼을 누르면 이제 빠른 저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혹은 지금 아무것도 저장이 되지 않은 문서이기 때문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렇게 다른 이름으로 도면 저장이라고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경로를 주시고 그 다음에 파일명을 바꿔치게 되면 파일이 저장이 되게 되겠습니다. 현재 저장하기를 눌렀을 때 창이 떴지 않습니까? 이게 파일 이름 이외에 두 번째 파일 유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파일 유형을 열어보시면 확장자가 DWG인 게 있고요. 그 다음에 DWT, 그 다음 DWS 혹은 DXF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셔야 될 부분은 일반적인 캐드끼리 호환되는 파일 같은 경우에는 DWG로, 오토캐드끼리는 DWG로 저장을 하시면 되고요. 혹시나 이제 다른 모델링 프로그램에서 2D 도면이 필요한 경우에는 DWG로 저장을 하시면 안 되고 DXF로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이제 특수한 경우이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고급 사용자가 되어서 다른 모델링이나 뭐 건축이든 뭐 다른 분야에서 오토캐드에서 작성한 이 2차원 평면 도면을 불러오고 싶을 때 그때 이제 저장을 해서 사용을 할 때 사용하는 것이 지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DWG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보시면 여러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2018, 2013, 2010, 2017, 2004 이런 식으로 버전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앞에 제가 오토캐드 발전소에서 알려드렸던 각 연도별로 그 프로그램 명칭이 붙게 되는데요. 거기에서 릴리즈라는 것이 정수로 되어 있는, 만약에 릴리즈 15가 있고 15.1이 있고요, 15.2가 있고 한데 보통 3년 단위로 묶이게 됩니다. 그래서 15점대 파일과 16 릴리즈 16과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상위 버전에서는 하위 파일을 불러올 수 있지만 하위 버전에서는 상위 버전의 파일을 불러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뭐 상술 때문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프로그램 개발자 입장에서는 어쩔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했기 때문에 하위 버전 사용자는 상위 버전의 파일을 불러오면 안 되겠죠. 왜냐하면 많은 기능이 개선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프로그램으로 작성이 된 거기 때문에 이렇게 호환성의 문제도 있고 해서 그렇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캐드 그 유틸리티를 이제 다운 받으셔서 버전을 변환하는 그런 방법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용하실 때 저장 파일 유형을 하위 버전으로 유지를 해서 저장하게 되면 다른 이제 뭐 댁으로 가셔서 하거나, 그러니까 개인 컴퓨터나 뭐 기숙사나 혹은 개인 회사에 가서 작업할 때 그 사용하는 컴퓨터마다 버전이 바뀔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때 이 버전이 달라서 사용할 수 없는, 읽을 수조차도 없거든요. 상위 버전이라 읽어 드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막아버립니다. 아예. 그래서 하위 버전으로 저장을 해서 가져가면 큰 무리는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번째, 도면 열기입니다. 교재 50페이지에서 52페이지 사이에 있는 내용이고요. 명령어는 OPEN, 오픈이 되겠습니다. 물론 단축키는 컨트롤 O라고 하셔도 되고요. 일단 캐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캐드에서 열기는, 도면 열기는 신속 접근 도구 막대에 보시면 두 번째 내용이고요. 두 번째고요. 아니면 이 저쪽에 있는 이 부분에서 두 번째 부분이 되겠습니다. 열기 버튼을 이렇게 누르시면 이런 파일 선택이라는 열기 대화 상자가 열리죠. 브라우저가 열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내가 원하는 파일을 선택을 하시고, 만약에 확장자가 DWG, 캐드 기본 확장자이지 않습니까? DWG가 아니고 다른 확장자, 뭐 DWT나 DXF, 아까 말씀드렸던 외부 프로그램에서 불러드릴 수 있게 만든 DXF를 이렇게 클릭을 하게 되면 해당 확장자에 해당되는, 이제 확장자에 해당되는 파일이 없기 때문에 지금 아무것도 나타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DWG, 캐드에서 사용하는 DWG로 불러오고 싶다면 파일을 지정하고 이렇게 열기를 누르게 되면 읽기 전용이죠. 이렇게 해서 파일을 열게 되겠습니다. 네. 자, 이게 캐드에서 도면 열기 방법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사각형 그리고 도면 저장하기가 되겠습니다. 뭐 엔드라는 뜻이 아니고요. 사각형을 그린 다음에 도면을 저장하자는 그런 뜻입니다. 해당 페이지는 53에서 55쪽이 되겠습니다. 자, 먼저 새 도면을 열어야 되겠죠. 새 도면은 시작 버튼에서 그리기 시작을 하셔도 되고요. 말씀드렸듯이 초보자는 템플릿 업섬에서 미터법으로 열어주시면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깔끔한 화면이 뜨게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홈 탭에서 이 보시면 리본 메뉴에서 그리기가 있죠. 여기에서 패널 가운데 있는 이 직사각형이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것을 클릭하시고 그 다음에 좌측 하단점 드래그, 우측 상단점 클릭. 자,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보여드리겠습니다. 좌측 상단 그리기 패널, 리본 패널이죠. 패널에서 직사각형 명령을 클릭하고 화면 가운데 좌측 하단에 클릭을 한 다음 우측 상단에 클릭을 하면 되겠습니다. 지금 조금 전에 이 동적 입력이 나타나는 것은 F12 버튼을 켜면 이제 누르면 켜지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고 이 내용이 반복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약간 다른 방법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신속 접근 도구막대에서 메뉴를 표시하는 방법이 있었죠. 예, 메뉴 표시 방법에서 메뉴가 표시되면 그리기를 누르시고 그 다음에 직사각형을 클릭을 하면 바로 명령이 아까와 동일하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좌측 하단에서 클릭하고 우측 상단 대각선 방향으로 이동을 하면 되겠습니다. 꼭 좌측 하단에서 시작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우측 상단이나 좌측 상단 그 다음에 우측 하단에서 시작해도 됩니다. 어쨌든 교재와 마찬가지로 좌측 하단에서 시작해서 드래그해서 우측 상단에서 클릭하면 이렇게 마무리가 되게 되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저장을 해 보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원하는 폴더가 맞다면 이 자리에 저장하시면 될 것이고요. 아니면 내가 원하는 폴더로 이동을 해서 이 파일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파일 이름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습이니까요. 저는 연습이라고 한글로 연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연습.dwg 이렇게 하고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이제 사각형을 그리고 그 다음에 도면을 저장하는 것까지 마치게 되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 오토캐드 종료하기입니다. 퀴시라는 명령인데요. 교재 56에서 57쪽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종료하는 방법은 여타 다른 윈도우 프로그램과 같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프로그램의 상태 표시줄 맨 끝에 있는 X 버튼을 누르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종료를 하게 될 것인데 저장을 하지 않은 파일이 있다면 당연히 저장을 할 것인지를 물어보고 저장이 완료가 되어 있다면 바로 종료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한번 캐드로 가서 적용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입니다. 닫기 버튼인데요. 예, 누르면 오토캐드가 바로 이렇게 종료가 됩니다. 예. 자, 그 다음에 다른 방법은 이 프로그램 메뉴 좌측 상단의 프로그램 메뉴에서 여기 보시면 닫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프로그램 종료라고 있죠. 종료 버튼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방법은 이 파일 메뉴에서 상단 파일 메뉴에서 종료 버튼을 누르는 방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단축키는 이 보시는 바와 같이 컨트롤 Q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컨트롤 Q를 눌러도 이렇게 캐드가 종료하도록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도면 한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재 58페이지에서 59페이지 내용이고요. 명령어는 limit입니다. limitS라는 명령인데요. 이것은 따로 단축키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명령을 풀네임을 치셔야 됩니다. 이렇게 치셔서 실행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은 출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출력 도면의 용지 사이즈에 대해서 조금은 상식을 가지고 계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AD에서 디폴트로 지원을 하는 값은 가로로 누워있는 A3 용지입니다. 그래서 420297 용지를 기본 디폴트 값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도면을 띄웠을 때 CAD는 A3 용지를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서 이제 사용자가 도면의 사이즈를 조정하고 싶을 때
예, 그때는 재지정한다든지 조정하고 싶을 때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도면 용지의 크기를 잘 살펴보시고 필요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용지를 적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예전에 이제 그 한국 캐드협회 시험인 EATC에서 시행을 했던 캐드 자격증이죠. ATC 자격증 2급 시험에서는 이것을 이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됐고요. 그 다음에 축척에 따라서 물론 거기 변동이 됩니다. 출력 용지는 A4 사이즈로 출력을 했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축척이 뭐 스케일이 뭐 2분의 1이냐 3분의 1이냐 4분의 1이냐 이렇게 따졌었거든요. 물론 이 ATC 시험이 작년 초반에 CAT로 넘어갔습니다. 한국능력개발원이라는 곳에 시험이 이관이 됐습니다. 이 캐드 자격증만 이관이 됐거든요. 다른 시험들은 그대로 있고요. 넘어갔기 때문에 CAT에서 주관하는 시험에 맞춰서 혹시나 자격증에 관심 있는 분들은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듯 싶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그리드 표시하기인데요. 이 그리드 표시하기와 9번째 나와 있는 스냅 지정하기, 이 두 가지는 서로 연동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드를 표시를 하고 그 그리드 격자 위에서 스냅을 지정한다 하면 마우스가 그리드 위에 있는 스냅 그리드 격자에 맞춰서 마우스가 강제 이동하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가 바둑판 위에 줄을 그어 놓고 그 바둑판이 이게 패여 있는 것처럼 그 위를 손가락으로 이렇게 따라가게 되면 그 패여 있는 줄 따라만 손가락이 움직이지 다른 곳은 나가기가 힘들어지게 되거든요. 그런 것과 같은 유사한 효과를 내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한번 보여는 드리겠는데요. 굳이 설정은 하지 않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쓸 일이 없습니다. 특정 분야가 아니면 그리드를 이용해서 스냅까지 켜서 쓸 일이 별로 없거든요. 네. 자, 지금 현재 잘 육안으로 느껴지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그리드에 따라서 지금 스냅이 안 걸려 있기 때문에 눈에 띄게 나타나지는 않는데요. 이게 격자와 격자와 스냅을 맞추게 되면 이렇게 마우스가 딱딱 이렇게만 움직입니다. 이렇게만 움직이고요. 대각으로는 움직이지 않게 됩니다. 만약에 이 스냅을 끄고 하면 이렇게 자유롭게, 아까보다는 좀 자유로워졌습니다. 이 지금 스냅이 숫자가 그리드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용할 일은 사실 흔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 있다 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고, 향후에 이런 뭐 격자와 그 다음에 스냅을 연동해서 해야 되겠다 싶으신 분들은 적절하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거꾸로 사용하지 않고 싶은데 이 그리드나 격자가 성가시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밑에 있는 상태 표시 메뉴에 가셔서 스냅과 그리드를 종료를 끄게 되면 되겠습니다. 끄고 이게 필요가 없다면, 굳이 필요가 없다면 이 사용자와에 가셔서 그리드와 스냅 모드를 체크를 꺼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화면상에 나타나지도 않고 밑에 메뉴에서 혹시나 실수로 누르거나 하는 그런 거는 이런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 이제 단축키가 있습니다. 단축키를 혹시 모르고 누를 경우에는 사용자와에 가셔서 그리드 스냅 모드를 켠 다음에 여기에 ON이 되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ON이 되어 있다면 종료를 하면 되겠죠. 오프로 만들어 준 다음에 사용자 표시줄에서 버튼을 없애버리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좀 덜 불편하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요, 도면 템플릿 만들기입니다. 이 도면 템플릿 만들기는 특정한 템플릿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도에서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원이나 사각형 뭐 이런 것들처럼 도면 자체도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미리 세팅을 해 두는 겁니다. 이런 것은 어떤 게 있을까요? 보통 우리 한글 같은 경우에
또 뭐 학교에 입학하거나 입사를 할 때 이력서라든지 자기 자소서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어떤 특정한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표 안에 뭐 사진을 넣는다든지, 그다음에 이름을 기입한다든지, 뭐 이런 뭐 동사무소나 면사무소나 이런 주민센터에서 그 전입을 한다든지 전출을 나간다든지, 여러분 학교에 기숙사라든지 이런 곳을 올 때 뭐 전입 신고를 한다든지 이런 용지에 기입을 할 때 그런 어떤 양식, 일정한 양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템플릿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CAD에서도 템플릿 파일을 만들게 되면 상당히 편리합니다. 상당히 편리한데 이것은 이제 나중에 어떤 본인이 몸담고 있는 뭐 학교에서 어떤 또 도면을 작성한다든지 제출한다든지, 혹은 이제 본인이 이제 몸담는 뭐 업체나 이제 기업이 있어서 그곳에서 활동할 때 업체를 대표하는 어떤 템플릿을 작성해야 될 경우에는 이것이 필요한데요. 그렇지 않은데 이 템플릿을 조금 편리함을 위해서 미리 만들어 두게 되면 이 여러 가지 도면청이라든지 템플릿의 그 귀차니즘에 좀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좀 나중에 오히려 이 약간 무능해지거든요, 이런 분야에. 그래서 템플릿은 나중에 꼭 필요하면 하실 때 만드시고, 초보일 때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만 이해하시고 이제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